사단법인 희망시 10년의 이야기. 희망시는 노동이 만들어가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국내의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노동과 지역, 지역과 지역을 잇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혜가 아닌 나눔, 봉사가 아닌 연대, 기부가 아닌 참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성장 과정 지원을 지향하며 4가지 활동 원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5일 창립총회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였고 노동인권 사업을 시작으로 해외 아동 지원 사업, 국내 아동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2021년 노동중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희망공간 아띠 건립을 위해 공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10년간 희망시 회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원 비율은 2015년 노동조합 조합원 76%, 지역 단체 및 개인 회원이 24%였고 현재까지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망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은 입학 지원 사업, 건강 지원 사업, 생리대 지원 사업, 교육문화 지원 사업, 주거 지원 사업, 노동자 가족 지원 사업, 긴급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아동 지원 사업은 네팔 아동 학교 보내기 사업, 네팔 위기 아동 지원 사업, 네팔 나눔연대 여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동인권 사업은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 사업,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지역사회 인식 개선 사업, 산재 가족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원 소통 연대 사업은 회원 강좌와 소통 사업, 노동조합 연대 사업, 지역 연대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간 조성 사업은 노동중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희망공간 아띠 건립을 위해 홍보대사 위촉, 주춧돌 모금, 공간 워크숍, 후원의 밤 행사 등 다양한 벽돌 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나눔으로 희망시가 10년을 맞이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손잡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하겠습니다. 회원들에게 들어보는 이야기. 희망시한테는 연대인 것 같습니다. 로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가꾸고 키워가야 할 작은 세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곳이다. 내가 1을 보태면 10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이런 계기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다양한 청소년들도 만나고 그리고 희망시 어른들을 만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시를 만들고 난 직후였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큰 투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투쟁을 해서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큰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 지역에서 바라봤던 그 시각들이 나랑 그동안 사업도 하고 친하고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 길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고 핫팩 가지고 추운 날 고생한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 다음 주에는 전부 다 회비 기금을 걷어서
그 투쟁에 함께 하고 후원금 또는 물품들을 지원해 줬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싸움은 안 지겠다. 이렇게 많은 우리와 함께 했던 지역 단체들이 그 당시 제가 기억하는 거의 수백 개의 단체들이 같이 연명을 하고 함께 싸웠는데 그 경험 이후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1터와 3터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그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건 결국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일하는 곳이구나. 어려움도 같이 겪고 있지 않겠나? 그럼 해결책도 같이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이 활동했던 노동조합의 간부가 있었어요. 암에 걸렸었어요. 암에 걸려서 투병을 했고 자녀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 조합원이 세상을 떠나고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러면 저희가 뭐 기금을 마련해서 하더라도 사실 한정적인 거고 그래서 방법을 잘 몰랐는데 같이 활동했던 조합원들하고 희망씨하고 이제 같이 사업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일단 주변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던가 라고 하면 선뜻 이제 이런 제도를 뭔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논할 수 있는 곳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할 때 희망 씨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제가 가끔 해결사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왜 하나 몰랐거든요. 이게 네팔 무슨 네팔이야. 우리나라도 되게 어려운 아이들 많은데 뭐 네팔까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어떻게 쓰냐가 가장 그런 걸 와닿았어요. 불과 한 3, 4년 전까지는 그런 생각 전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고요. 철드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도 이상하고 이런 걸 여러 분들을 만나다 보고 대화도 해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도 있고 이런 세상도 있구나. 조카를 처음 데리고 나와서 그 집수리 강동 쪽에서 집수리를 진행했던 그날이 사실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그러니까 10시간 넘게 아마 굉장히 많은 인원이 청소를 하고 이제 일을 했던 집수리 작업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조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함께 했던 첫 번째 나와서 완전히 고생을 많이 하고 갔는데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재밌게 일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 친구랑 계속 조카랑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이 친구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됐고 앞으로 사회 곳곳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저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산재 가족들을 지원하는 거를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유는 희방 씨가 어쨌거나 대상자를 놓고 그 대상에 맞춰서 그냥 뭐 기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맞춰서 그 대상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굉장히 배려 있게 진행하는 거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참여하진 않았지만 지켜보면서 좋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사업은 좀 집수리인 것 같아요. 이유는 집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제 좀 사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인권이 되게 보장되어야 하는 집합체의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거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진짜 인상 깊게 남았던 건 원래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관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도 포기했던 그 광진이었나요? 거기 미등록 아동들을 끝까지 관하고도 싸우고 방법을 찾아서 등록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끊임없이 만들고 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희망씨니까 가능했던 역할이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비용이 만만치 않고 재능이 있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조건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많을 텐데 청소년들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들과 꾸준히 만나고 그 청소년들이 그들의 작품을
자신 있게 전시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나서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했던 요 과정들이 이들이 뭔가 시혜적으로 뭔가를 지원받아서 뭔가 약간은 자존심이 깎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정말 자신 있게 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훨씬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이제 교육문화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서 청소년 전시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전시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미술이 진로였어도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청소년들이랑 같이 하면서 느끼는 바도 많고 다른 청소년 작가들이 어떻게 작품을 하는지도 보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그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희망 씨가 노조랑 함께 있어서 저도 이제 TV에 나오는 노조 문제나 아니면 노동 관련된 문제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고 또 친구들한테도 계속 이제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관련 책도 또 찾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같이 희망시에 참여할 때 실제 희망시에서 활동하시는 또 다른 여러 단위에서 활동하시는 노동조합 분들과 그다음에 임원분들을 상대로 제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그 정책 방향성이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이런 교육을 제가 막 한 적이 있어요. 회의 때마다 제가 일부러 뭐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근데 상당히 관심이 높으시고 또 관심이 높은 만큼 실천 활동도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저도 새롭게 이런 사회연대, 노조 이런 데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실제 이제 여기서 파업이나 아니면 투쟁 같은 거 할 때도 직접 제가 여러 차례 결합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오히려 사회연대 의식이 훨씬 확장됐던 그래서 저희 지원단 사업에서도 사실 단순 생리대 지원 사업이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그런 지역사회와 아니면 이런 연대노조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좀 확장시켜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한 저의 좀 아동의 활동의 영역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도움이었고요. 저는 좋은 게 있으면 주변에 막 알려요. 우리가 막 맛집 좋은 데 갔다 오면 다음에 누구랑 가지 이런 것처럼 희망 씨를 알게 돼서 희망 씨 너무 좋잖아요. 좋으면 다 소개시켜야 하시잖아요. 일단 하고 나서 네가 느껴봐라. 나도 그랬다. 당신도 한번 참여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은데 가입해서 해봐. 이거 해보지 않으면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야. 불안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희망 씨를 보면서 나에게 같이 그런 걸 고민을 나눌 수 있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걸 제안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게 저한테는 되게 든든한 일인 것 같아요. 관이나 뭐 이런 데서 지원받아서 그냥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 노동자들의 십시일반과 노동조합들의 어떤 그런 사회공헌을 향한 가치지향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곳이다. 이런 희망시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그리고 영상을 위에 보실 분들, 이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한테는 좋은 어른이 한 명씩 있는 게 꼭 필요한데 학교에 있어서나 아니면 다른 데 나와서 청소년이었을 때 되게 좋은 어른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희망 씨는 제가 희망 씨랑 같이 하면서 희망 씨 분들이 되게 저한테 좋은 어른분들이 되주셨고 이제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청소년들한테 더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이 점점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하고 엮어주면 참 좋겠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커지는 희망시에서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사업을 하는 단위는 정말 많아요. 노동자들이 같이 더불어서 하는 곳은 제가 아는 한은 희망시밖에 없거든요.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정말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고 자기 인권을 좀 잘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는 그 영역에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시의 지난 10년은 노동자, 지역 시민사회, 진보동당 그리고 회원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10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희망의 씨앗을 함께 뿌렸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희망시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아름다운 10년을 디딤돌 삼아 멋진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처럼 시혜가 아닌 나눔, 기부가 아닌 참여, 봉사가 아닌 연대, 사람 중심의 조직 문화라는 활동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이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는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의 실천으로 희망의 씨앗을 세상 곳곳에 퍼뜨려 봅시다.